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과 필터에 대해서 실제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폼을 사용해 볼 텐데요. 여기 education 31세 남성 샐러리가 none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같은 디파트먼트의 젠더를 갖는 다른 사람들의 샐러리 평균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 education male, 그 다음에 또 여기 education male 해가지고 둘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샐러리 평균을 구해서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아래 보시면 DPT와 젠더별 샐러리 평균을 구해놨죠. 자, 저희 요거 한번 다시 구해볼게요. DF4에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해서 기준이 두 개니까 리스트 만들어서 주고요. DPT별 젠더죠. 이렇게. 그리고 샐러리의 평균이니까 샐러리 평균 이렇게 구해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해서 보면 에듀케이션의 메일 같은 경우에 5050이라는 것이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으로 채우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구해서 바로 채울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education mail에 해당하는 요 샐러리를 바로 바꿔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transfor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아래 볼게요. 여기 보시면 smean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이 transform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5050을 이쪽에 있는 샐러리 값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DF4에 smean이라는 열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 smean은 DPT 젠더별 샐러리 평균 값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지금 education male 같은 경우 다 505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 female 있잖아요. 똑같은 값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 젠더별 평균이죠. 구해볼게요. 자, DF4에 smean이라는 것을 추가할 텐데요. 이것은 DF4에 그룹 바이를 하는데 DPT별 젠더별이죠. 그리고 자, 샐러리의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샐러리 하고요. 인덱스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균값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transform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 구하는 함수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한 뒤에 df4라는 것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smean이라는 것이 추가됐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샐러리는 아직 제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none으로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샐러리에서 NA인 것에 대해서 DF4에 smean에 있는 값으로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함수 생각해 봐야 되는데 mask라는 것이 있어요. mask. 자, DF4에 샐러리에다가 채워 넣을 거예요. 뭘 채워 넣을 거냐면 DF4에 샐러리의 mask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DF4에 샐러리에 값이 is NA NA 값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NA 값이면 true고요. NA 값이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true 값이 나오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true 값인 경우에 내가 사용할 다른 값이 누구냐면 df4의 smean 값이 되는 거죠. df4의 샐러리의 is na를 이용해서 이쪽을 true, 다른 것들은 false로 만들어 놓고
true인 것에 대해서 s민에 있는 5050 값으로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5050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 우리들이 무조건 드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통계치를 이용해서 채우기 하는 방법의 트랜스폼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다음 이제 DFO라는 것은 DPT, Age, Gender, Salary 이만큼을 추출하고요. 성별이 남녀 모두 있는 부서만 추출하는데 우선 DF5라는 것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education은 메일 있고요. 이렇게 메일, 그 다음에 female 있죠. 그런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 보면 다 female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카운팅은 메일, 세일즈도 다 메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부서만 추출되도록 할 거예요. 자, 해당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부서별로 그룹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education, marketing, account, sales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education이다 라고 한다면 이 education에 있는 젠더를 가지고 unique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메일하고 female이 다 있는 경우는 M하고 F 두 가지가 남을 거고요. 만약에 female만 있는 경우는 F 하나만, male만 있는 경우는 M 하나만 남는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랭스를 구해서 그 랭스가 1보다 크면 또는 2와 같다면 남녀 모두 있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DF5에 대해서 group by DPT라는 거죠.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는데 이 필터에 제가 람다 함수 사용할게요. 람다 x. 그러면 이 x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 마케팅에 대한 거, 어카운팅에 대한 거, 세일즈에 대한 거. 그래서 저 x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 x 중에서 젠더라는 것만 꺼내서 그것에 유니크라는 것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면 M, F 또는 M 하나만, F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랭스를 잴 거예요. 길이를 구했을 때 그 길이가 1보다 크다면, 물론 2와 같다면이라고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것이 남녀 모두 있는 부서가 되는 거죠.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education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다 나오는 거죠. 보세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1보다 크다. 이번에 뭐 2와 같다 해볼까요? 2와 같다라고 하면 메일과 피메일 두 가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일한 표현인 경우에는 같다보다는 이렇게 크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필터라는 것하고 트랜스폼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센스 있게 이런 것이 있었어 라고 기억해 내셔야 되고 사용을 하면서 정확하게 또 익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